파트 3입니다. 이 파트 3에서는 바이오그래픽 인포메이션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주로 그 시민권 신청자의 백그라운드를 착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트 3요. 바이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첫 번째가 에트니시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히스패닉이냐, 라티노냐. not 히스패닉 or 라티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아니니까 여기 not에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아메리칸 인디안이냐, 에이시안이냐,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냐 이제 쭉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이시안이니까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3번은 이제 height, 키를 이제 인치로 여기다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eight은 파운드로. 이 3번의 내용은 뭐 우리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아이 컬러. 여러분들은 아이 컬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블랙으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그 한국분은 아이 컬러가 브라운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컬러는 이제 블랙이요. 헤어 컬러는 블랙이지만 아이 컬러는 브라운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트 2에서는 6개의 질문을 이제 합니다. 자,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는요,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 신청자의 거주지 정보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게 이제 파트 4가 됩니다. 자, 파트 4에서 첫 번째가 physical address. 근데 여기서는 이제 current, 그러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여기 이제 street name and 거기 number and name을 쓰게 되겠고, 아파트냐, 스윗이냐, 플로어냐, 여기 넘버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ity, town 여기 쓰시면 되고, state, 그 다음에 zip 코드를 여기 쓰게 돼 있죠. 여기 밑에 이거는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 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부터 이제 그 산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언제까지 살았느냐, 현재까지니까 프리센트 이거는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in care of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어느 사람으로 이름으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자식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집주인이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여기 그 주소가 있고 집주인이 이제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뭐 그러나 여기 되게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냥 여기 스트리트하고 city 여기 이렇게 스테이트 집 코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거에 살았던 이제 그 집 주소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5년 동안만 쓰시면 돼요. 과거 5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빠른 날짜, 여기는 과거 날짜. 그래서 이제 거기 빠른 날짜를 이제 뭐 써주시고 뒤처지는 날짜를 이제 뒤에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스트리트 네임, 넘버하고 네임, 그 다음에 시리나 타운 쓰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쓰시고, 집 코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 쓰시고, 외국어에서 살았으면 여기 나라의 이름도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여기 집 주소하고 과거에 살았던 집 주소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Is your current physical address also your current mailing address?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집 주소가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그 메일링 애드레스와 같으냐. 그래서 yes. 여기다 이제 같으면 yes를 쓰고, 그쵸? 틀리면 이제 파트 5로 이제 yes가 되면 이제 파트 5로 가시고, 아니면 이제 no를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자, 이제
대개 yes가 되니까 여기 체크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파트 5입니다. 여기서는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적으라는 이제 그런 이제 파트 5고요. 자, 어떤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5는 결혼 marital history인데요. 첫 번째, What is your current marital status? 현재의 그 결혼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싱글이다. 두 번째는 married,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다. divorced, 이혼을 했다. widowed, 이거는 미망인이다. separate, 별거 중이다. 여기는 marriage annulled, 이거는 이제 결혼이 무효화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칸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if you are currently married, 현재 결혼을 했다면 is your spouse a current member of USA Armed Force? 그 스파우스가, 그러니까 다시요, 현재 결혼을 했다면 그 스파우스가 현재 미국 군대에 복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스파우스가, 배우자가 미국 군대에 복무를 하고 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3번은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married? 그러니까 결혼한 횟수. 그래서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4A로 가서요. current spouse legal name, 현재 스파우스의 그 법적인 legal name이 뭐냐. last name 여기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irst name는 여기다 쓰시면 되고, middle name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4번 B는 current spouse date of birth, 그러니까 현재 스파우스의 생년월일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C는 date you entered into marriage with current spouse,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와 결혼 생활이 entered into, 언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이제 시작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D는 is your current spouse physical address the same as your physical address? 그러니까 이 4번 D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그 주소가 그 피지컬 주소가 현재 같으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yes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no가 되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파트 14에 가서 그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같은 주소가 아니니까 그 주소를 써야 되겠죠. 아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요. 여기 5입니다. 5A. When did your current spouse become a USA citizen?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그 시민권을 언제 했는지, 언제 이제부터 그 시민 됐는지. 여기 첫 번째 칸은 by birth in the United States. 이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시민권자다. 여기다가 이제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other는 complete item number 5B. 여기다가 여기 그 시민권자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date를 쓰시는 거죠. date your current spouse became a USA citizen. 그러니까 언제 미국 시리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시민권을 받을 때 거기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날짜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파트 그 5의 그 marital history에 관한 그 정보를 적는 거고요. 이제 파트 6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6에서는요,
information about your children. 여러분들의 그 자녀 관계에 대한 그 정보를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art 6. 첫 번째가요. Indicate your total number of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자, 그 여러분 자녀의 그 total number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묻는 거는 under 18입니다. under 18 years. 그러니까 18세 미만인 자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뭐 20살이다, 뭐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여기다 쓰는 거 아니죠. 그 18세 미만인 자녀만 여기다 쓰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는 그 자녀의 여기다 숫자를 뭐 2명이면 2명 적었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이제 정보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라는 첫 번째 칸이 son and daughter's name. 여기다 이제 first name and family name. 그 first name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을 last name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칸에는 이제 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idence 여기는 현재 그 이 자녀분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집 주소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relationship 관계가 어떠냐?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건 뭐냐면 biological son이다 또는 daughter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 그 아들과 딸이다. 아니면 stepchild. stepchild의 경우에는 이제 stepchild를 쓰시면 되고, or legally adopted. 법적으로 아답트한 그런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세 가지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re you providing support for your son or daughter?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재 그 18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귀하가 서포트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포트를 하고 있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파트 6에 대해서 그 이 귀하 자녀에 대한 정보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쓰시면 되겠고, 자, 파트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Information about your employment and schools you attend. 그러니까 employment, 그 직장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schools you attend, 여러분이 다닌 그 학교,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쓰면 되겠죠. 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7에 여기다 이제 여기 보면 employer or school, 그러니까 여기 네임에 그 직장 다닌 이름 또는 이제 학교 이름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city, town, 여기 state 쓰시고 zip code 쓰시고, 그 다음에 country, 이제 외국을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country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from, to, 그러니까 시작한 날짜와 이제 끝난 날짜. 여기가 이제 제일 최근 거를 써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present, 현재까지. 만약에 여기가 이제 현재 다니지 않고 있다 하면 이걸 이제 지우시고요. 마지막 날짜를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칸에는 occupation, 그러니까 직종이 뭐였느냐. 학교를 쓰시는 경우에는 field of study, 그 전공 과목이 뭐였냐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employment하고 이 학교 관계도 지난 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5년.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난 경우는 이제 안 쓰셔도 되고, 5년에 있었던 last 5 years에서 있었던 고용관계,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더 5년 이내에도 이 세 칸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써야 된다. 그럼 여기 파트 14에 가서 additional information 쓰시면 돼요. 이 파트 14에 가면 이런 이 추가 정보를 쓰도록 다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제 파트 8으로 넘어갑니다. 자, 파트 A는
time outsid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에서 머문 그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머물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파트 A. 여기 파트 A는 그 질문이 하나예요. 여기 하나인데, date you left United States.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미국을 떠난 그 날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date you returned.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온 입국 날짜, 떠난 날짜, 입국 날짜. 그 다음에 countries to which you travel.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날짜 기간 동안에 여행했던 그 나라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time outside United States, 그 미국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런 이제 그 떠난 날짜, 돌아온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파트 9으로 넘어가는데요. 파트 9은 1번부터 37번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제일에 가본 적이 있느냐, 뭐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느냐,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그런 세세한 질문을 물어보는데, 파트 9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파트 9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